이번에 이더리움이 세상에 나온 지 꼭 11년이 되는 날이 지나갔습니다. 2015년 7월 30일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21살 청년이 종이에 적어두었던 구상이 처음으로 진짜 네트워크가 되어 돌아가기 시작한 날이었었죠. 근데 이 11번째 생일 주간에 조금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물가를 2%까지 낮추겠다, 관련 목표를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다시 확인을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이에 따른 코인 시장까지도 같이 눌렸는데요. 유독 생일 주인공의 이번 달 숫자만 따로 놀았던 겁니다. 오늘은 이게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공개 장부 안에 이유가 적혀 있는 건지 숫자로 하나씩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 연준은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를 그대로 두면서 물가 목표 2%는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일부 위원은 아예 금리를 더 올리자는 의견까지도 냈고요. 그 여파로서 발표 당일 미국 대표 주가 지수는 연준 발표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나쁜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는 집계까지 나왔습니다. 코인이라고 편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매파적인 한 주에 코인 시장 전체가 미국 주식보다 오히려 덜 흔들렸다라는 평가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더리움의 7월달이 눈에 확 다르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이더리움은 7월 한 달 동안 20% 안팎 올랐습니다. 7월 초 220만원대에서 지금 270만원대까지 올라왔죠.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오르내리기만 하다가 사실상 시작한 자리 부근에서 한 달을 마쳤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을 원화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나눠서 재는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율이 올라가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잘 버텼거나 더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이 값이 6월달에 가장 낮았다가 그 뒤로 계속 올라가지고 7월 말 장기 추세선 위까지도 회복했다는 집계가 있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올해 전체로 보시면은 이더리움은 여전히 아직 마이너스 30%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이더리움이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흔들리고 약세 구간에서도 왜 이더리움만 상대적으로 덜 밀렸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으셔야 될까요? 저는 이번 상승의 성격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 과거 이더리움이 급하게 상승할 때는 되게 선물 시장이 끌었습니다. 선물은 코인을 실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할지 내릴지에 계약을 거는 거래고, 보통 자기 돈에 빌린 돈을 더해가지고 몇 배 크기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승은 하락할 때도 빌린 돈이 강제로 청산되면서 빠르게 무너지죠. 근데 이번 7월달은 좀 다릅니다.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고 살아있는 선물 계약의 총량, 미결제 약정이라고 부르는 숫자가 이 가격이 오르는 동안 거의 늘지 않았는데요. 빌린 돈의 비율을 어림하는 지표도 6월달에 낮아진 뒤에 회복되지 않았었고요. 온체인 집계회사 크립토퀀트 쪽 데이터를 인용한 분석들이 공통으로 가리킨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엔 선물이 아니라 현물, 그러니까 진짜 코인을 돈 주고 사서 실제로 받아가는 매수가 만들어낸 상승이고, 그래서 청산 자체가 청산을 부르는 이 급락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구조라는 거. 그럼 여기서 그 현물을 사는 건 누구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이더리움 ETF부터 살펴볼게요. ETF는 코인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둔 상품인데, 이 이더리움 ETF에서 지난 5월과 6월달 8주 연속으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7월 들어가지고 방향성이 바뀌어가지고 한 달 합계로 약 4,800억 정도가 순유입됐습니다. 비트코인 ETF도 이번 주에 나흘 연속 이어지던 순유출을 멈췄고 순유입으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 기관 돈의 성격이 예전과 달라진 지점이 하나 있죠. 바로 스테이킹입니다. 여기서 스테이킹이 뭐냐?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일에 맡겨두고 그 대가로서 이더리움을 조금씩 더 받는 제도입니다. 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2.6% 안팎을 이더리움 개수로 받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전문 업체들의 영역이었었는데, 이제는 블랙록 같은 대형 운영사의 이더리움 상품에도 이 기능이 붙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큰 변화냐? 비트코인은 들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오르기를 기다리는 게 전부죠. 근데 스테이킹이 붙은 이더리움은 이 가격과는 별개로서 들고 있는 동안 해마다 무언가가 들어오는 자산이 됩니다. 기다리는 돈에서 받는 돈으로 성격이 바뀌는 거고, 또 받는 돈은 웬만해서는 잘 팔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장부에 어떤 흔적으로 찍혔는지 확인을 하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오게 되는데, 7월 하순 집계 기준으로 스테이킹에 들어가 있는 이더리움은 약 4,100만 개, 전체 물량이 34%입니다. 원화로 어림한산하면은 110조 원 규모인데요. 비율로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 재작년 초까지만 해도 26% 수준이었고요. 올해 4월 달에는 처음으로 30%를 넘어가더니 몇 달 만에 34%까지 온 겁니다. 게다가 스테이킹을 해지하겠다는 대기 행렬은 짧고, 또 새로 들어가겠다는 대기 행렬은 길어졌다는 관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보관 중인 이더리움은 지난달 집계에서 약 1,450만 개로서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적습니다. 2024년 내내 2천만 개 수준이던 것이 작년 7월부터, 그러니까 코인을 사서 회사 계정에 쌓아두는 상장사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인 그때부터
급격하게 줄기 시작해서 한 번도 되돌아가지 않았는데요. 전체 물량 대비했을 때 비중으로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태어난 2015년 이후에 가장 낮다라는 집계가 있고요. 11번째 생일에 거래소 물량 비중은 태어난 해 수준으로 돌아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 옆에 하나가 더 있죠. 최근에 2주일 사이에 잔액이 0이 아닌 지갑,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들어있는 이더리움 지갑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2억 개를 넘었습니다. 지난달 집계가 1억 9,500만 개였으니까요. 2달이 안 돼서 그 선을 넘은 거죠. 참고로 비트코인 쪽 같은 집계 기준으로는 5,900만 개입니다. 물론 지갑 숫자가 곧 사람 수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지갑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는 건데요. 이 값이 올해 30% 넘게 내린 와중에 떠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쥐고 있는 지갑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이는 디지털 달러 서클도 이 쥔 지갑도 같은 시기 처음으로 800만 개를 넘었다는 집계가 나왔고, 그러니까 올 여름 이더리움 장부에는 정반대의 두 기록이 동시에 찍혔습니다. 시장에 팔 수 있게 나와 있는 물량들은 역대로 가장 적고요. 이 코인이 들어있는 지갑 숫자는 역사상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록이 아니라 저의 결론인데요. 따로따로 이 나온 숫자들이 왜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는지 제가 답을 하나 적어봤고, 이번 주 이더리움이 버틴 이유를 심리가 아니라 물량에서 찾아냈습니다. 이 전체의 34%는 이자를 받으며 잠겨 있고요. 기업과 기관은 장기 보관 쪽으로 코인을 빼갔고요. 거래소에 실제로 나와 있는 물건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팔겠다고 내놓은 물량 자체가 얇아진 시장에서는 이 나쁜 소식이 나와도 값이 예전만큼 쉽게 밀리지가 않아요. 덜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뜨릴 매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적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구조가 계속 갈 수 있을지 다음 주에 확인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워싱턴입니다. 코인을 주식처럼 볼지 원자재처럼 볼지 기준을 정하는 클래리티 법안을 두고 미국 상원이 표결을 시도할지가 갈리는 주간인데요. 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거의 안 된다라고 방향성은 잡히고 있지만 이 표결이라도 하게 된다면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는 이더리움 자신입니다. 이 글램스터담이라는 이름의 다음 업그레이드가 있는데요. 한 번에 처리하는 수량을 크게 늘리고 또 수수료 계산 방식을 손보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이르면 8월 말 가동이 목표로 거론되고 있었지만요. 최근에 공개된 진행 상황을 살펴봤는데 다음 주 월요일 연습용 네트워크에서 먼저 켜보고 진짜 네트워크 적용은 9월달 중순쯤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어떻게 보느냐, 이 전개는 한 가지 전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저의 판단인데요. 여름 남은 구간 시장이 금리 걱정으로 다시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덜 밀리는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물량 구조예요. 34%가 잠겨있고 거래소 물량이 역대 최저인 상태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종류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는 쪽의 성격인데요.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온 현물과 ETF 자금은 이 금리 발언 그리고 몇 마디에 떠나는 단기 자금과 움직이는 이유가 다릅니다. 세 번째로 이미 한번 검증이 됐죠. 미국 연준이 가장 매파적이었던 이번 주 이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 걸 시장이 봤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건 하락을 상대적으로 잘 견딘다는 전망이지 큰 상승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아닙니다. 방향성이 위로 트이려면은 결국에 금리 걱정이 줄어들고 법안 쪽의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크게 벌리는 때가 아니라 지키는 타이밍이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더리움은 여전히 30%대 마이너스고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내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버텼다는 거지 돈을 벌어준 자산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상승 자체가 좁다는 경고도 있죠. 유입이 특정 대형 ETF랑 특정 기업의 보유 확대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고 또 다른 알트코인들은 함께 오르지 않았다라는 분석인데 그 소수의 돈이 멈추면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레버리지 평가는 집계마다 다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한 보고서에서는 바이낸스 선물 거래 비중이 여전히 현물보다 높다라면서 오늘 저의 전제랑 반대되는 신호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스테이킹 이자 2.6%는 이더리움 개수 기준이라서 이 이자율 자체가 1년 전 3% 안팎에서 낮아지는 추세인데다가 가격이 크게 내리면은 이자로는 손실을 상쇄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말씀드린 스테이킹은 공식 상품과 검증된 경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딘가에서 이더리움을 보내주면 매달 얼마씩 준다? 이런 식으로 개인 지갑 송금을 유도하는 광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 봤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